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내각이 붕괴되어 프랑스 전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이 불신임으로 무너진 사례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마저 퇴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프랑스 정치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4일 불신임안 가결 이후 프랑스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랑스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금융위기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가 치솟는 가운데 프랑스 국채 금리는 유로존 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마비로 인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 문제 해결과 신용등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 역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며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 했지만 불신임안 가결로 계획은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증세 규모로 제한된 600억 유로, 약 89조 원 규모의 조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 언론은 연말까지 예산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법적 논란과 더불어 공공부문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불신임안 가결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임기가 남은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며 전국 수습 의지를 밝혔으나 이미 정치적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모범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권이 의회를 무시하고 헌법상 비상권한을 남용했고 이 결과 좌우 양쪽의 협공을 받는다는 점까지 닮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4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립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직후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해안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요청했으며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최소 530만 명이 경보를 받았습니다. 경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차량으로 해안을 떠나면서 주요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 지역에서는 강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스템인 바트는 20분 이상 지연되었고 홈볼트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홈볼트 카운티 연안의 펜데일에서 서쪽으로 약 63km 떨어진 해안으로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초 미 국립기상청 측은 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으나 다행히 지진 발생 1시간 뒤 경보센터는 파괴적인 쓰나미는 기록되지 않았다며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과 11월 산갈치 사체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연이어 발견되면서 혹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 죽음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산갈치의 출현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이에 현지 언론은 종말의 날 물고기가 나타났다는 제목을 달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벤 프레블 연구원은 지난 1901년 이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산갈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21번째로 극히 희귀하다고 밝혔습니다. 곧 123년 동안 총 21마리만 발견됐던 산갈치가 3개월 사이 2마리가 연이어 나온 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산갈치의 출현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섣부른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은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151km 떨어진 몬터레이 카운티 인근 아로마스 지역에 북서쪽 3.2km 내륙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성족 혜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혜성은 태양계 외곽 하이퍼벨트에서 유래한 천체로 목성 궤도 근처를 도는 50여 개의 혜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캐슬린 멘트 박사 연구팀은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이 2014년 목성족 혜성인 67P 추르모프 게라시멘코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최신 통계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 혜성의 물과 지구 바다의 물이 분자적 특징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혜성이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존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구 물의 기원은 오랫동안 과학계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물의 일부가 화산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화산에서 방출된 수증기가 응축되어 바다가 형성되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은 약 40억 년 전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과 혜성 같은 얼음 천체가 물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소행성은 물 분자 특징 중 중수소 대 수소 비율이 지구 바다와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반면 혜성은 기존 연구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이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67P 혜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지구 물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기존 이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전 결과와 달리 혜성 표면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먼지 입자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게 되는데 중수소가 풍부한 물이 먼지 입자에 결합하면서 실제 물 성분 측정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구 물의 기원이 소행성뿐 아니라 혜성에도 있음을 시사하며 초기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데이터의 재해석과 미래 탐사를 통해 혜성 먼지와 물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멘트 박사는 혜성의 물 성분 연구가 태양계 진화와 지구 생명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